자, 오늘 보석감정 수업 9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수업 8강에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감정에서 필요한 투명도 등급에 필요한 작도의 어떤 목적, 작도의 목적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도를 하는 목적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투명도 등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크라운면과 아래에 있는 퍼블리언 면의 어떤 특징을 그리는 것이 작도인데, 오늘 수업은 이 작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느 부분을 어떤 명칭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려면 필기 도구 중에서 기본적으로 적색 볼펜과 녹색 볼펜, 그 다음에 흑색 볼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핀 같은 게 필요한데, 제 같은 경우는 바늘을 0.7 샤프에 꼽아서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는 바늘을 빼서 사용하는데, 이 바늘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 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외부 하자 표면에 뭔가가 있을 때, 이것이 먼지일 경우에는 이 바늘로 그 부분을 움직이면, 그 부분을 대이면 먼지 같으면 움직이겠죠. 근데 표면 같으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것을 이제 감별할 때 바늘을 사용을 하는데, 0.7 샤프에 넣어서 쓰면 필요할 때 빼고 필요 없을 때는 넣으면 안전하겠죠. 자, 그러면 작도를 하려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색 볼펜, 녹색 볼펜, 흑색 볼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투명도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하자가 외부 하자라는 게 있고 내부 하자가 있어요. 외부 하자는 블레미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미쉬. 내부 하자는 인클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초급에서 다루는 보석 감정은 외부 하자는 저희들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하자는 아무리 많아도 투명도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투명도 등급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주로 내부 하자, 인클루전입니다. 자, 여기서 인클루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 내부 하자 인클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클루전 내부 하자를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외부 하자라도, 표면에 있는 하자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면 이 또한 내부 하자로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가격에 영향, 표면에 생긴 하자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면 내부 하자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서 작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외부 하자라도 내부 하자에 들어가는 인클루전을 모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표면, 여기 있는 이런 표면에 사용하다가 깨져나간 하자 중에서 내부 하자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부르주라고 했어요. 부르주. BR로 표시합니다. BR로. 부르주. 표시기호는 X. 적색 볼펜으로 표면에 뭔가 하얗게 깨져 나갔는데 핀으로 관찰했더니 약간 걸린 듯한 느낌. 표면에 약간 걸린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약간 깨져 나갔다 라고 보시오. 약간 깨져 나갔다. 약간 정말 작게 깨져 나갔다. 자, 표면에 생긴 하자 중에서 저희들 눈에 보이는 하자는 부르주부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면에 생기는 하자 중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외부 하자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너트, 이보다 더 작은 거, 피트. 피트 너트 표시는 녹색 볼펜으로 하는데 이렇게 녹색 볼펜으로, 그러니까 외부 하자는 녹색 볼펜입니다. 녹색 볼펜. 내부 하자는 적색 볼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적색과 녹색 볼펜으로 두 가지 색을 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면에 생기는 하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게 피트, 그 다음에 너트인데, 이 피트 너트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성용 현미경 45배 현미경으로 피트 너트는 거의 관찰하기 어렵다. 피트 너트 정도 되면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바늘로 봤을 때는 거의 없고, 눈을 감고 살짝 봤을 때 뭔가 들어간 듯한 말 듯한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 피트와 너트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 하자로 간다라고 보시죠. 자,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5배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보일 정도의 표면 하자는 부르주부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이 부르주는 여기서 제가 찍는 점만한 크기, 아주 작은 이 정도의 크기면 여러분들이 바늘을 아주 가늘게 좁히하게 갈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핀으로 이렇게 약간 덜컥거릴 정도, 관찰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보다 큰 표면에 생긴 하자, 이 정도 깨져 나갔다. 보니까 이 정도 깨져 나갔다. 이거는 우리가 캐비티라고 해요. 표면에 생긴 하자. 이 캐비티는 표시 기호가 바깥은 녹색이고 안쪽은 적색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시 기호.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표시 기호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어느 한 부분이 저는 부르주의 표시 기호를 녹색으로 하지 않고 물음표로 하겠다. 그 나름대로 표시 기호에 나중에 중급에서 말씀드린 표시 기호에 나는 부르주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능은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신호등을 적색, 황색, 녹색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제3자한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설명할 때 보라색, 청색, 흑색으로 나는 신호등을 표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감정에서는 주로
표시기호를 이렇게 표시한다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익숙하면 돼요. 처음에 제가 유색 보석 감별할 때 외관 검사, 색상 검사에서 색상 검사를 할 때 표기하는 색상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빨강색, 소방차색 이런 건 없다. 적색으로 표시하면 되고 하늘색, 파란색 이런 단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 청색으로 표시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작도에서의 표시기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위치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위와 같이 브루즈는 적색, 캐비티는 녹색과 적색으로 표시를 하십니다. 자, 표면에 생기는 하자, 여기 이런 표면에 생기는 이런 깨어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는 브루즈부터 있다. 그 다음에 캐비티가 있다. 그러니까 브루즈와 캐비티는 가격에 있으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클루전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면에 생기는 하자 중에서 거들, 요게 거들이죠. 이 거들이잖아요. 그죠? 거들. 이 거들에 걸쳐서 이렇게 깨지는 거. 그죠? 브루즈와 캐비티는 이런 면 안에 깨지는 것이고, 이 거들을 걸쳐서 깨지는 하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면 칩이라고 있고, 이보다 훨씬 작은 거는 니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크 정도는 아주 작게 그들에 이렇게 깨져나갑니다. 이거는 표면에 깨져나간 브루즈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표면에 깨져나간 브루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클루전 내부 하자로 봤는데, 이 그들에 걸쳐서 깨져나간 니크는 브루즈와 같은 크기인데 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다이아 세팅이라는 걸 했을 경우에 이렇게 둘러싸는 세팅, 난집이라는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발을 세우는, 그렇죠? 발을 세우는 세팅, 난발 세팅이라는 거, 이런 세팅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작은 크기는 감춰진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서 깨져나간 니크 정도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 하자로 봅니다. 그래서 표시기호는 녹색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 깨져나간 하자 중에서 칩은 니크보다 커요. 이 정도 이렇게 큽니다. 그럼 표시기호는 똑같습니다. 바깥쪽을 녹색으로 표시하고 안쪽을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게 많으신 분 또는 집중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자, 선생님, 위에 있는 캐비티와 아래에 있는 칩의 표시 기호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칩인지 캐비티인지를 감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또는 여기에도 이런 표시가 있다. 이런 표시가 있다. 그럼 이게 어떤 게 캐비티고 어떤 게 칩인지를 감별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캐비티라 하면 면 안에 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칩이라 하면 항상 그들에 걸쳐 있어서 깨져 나간 것을 우리가 칩이라고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당연히 감정사는 이것을 캐비티로 볼 것이고, 여기에 그들에 걸쳐서 이런 표시를 했다면 감정사는 반드시 칩으로 볼 줄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표면에 생기는 하자 중에서 외부인 하자이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클루전 내부 하자로 들어가는 것은 표면에 생기는 부르주와 캐비티가 있고, 그들에 걸쳐서 깨졌다면 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에 생기는 하자 말고 진짜로 내부 하자, 그렇죠? 내부 하자. 다이아몬드는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지만 안에 무언가가 있다면 반드시 표시를 하셔서 투명도 등급을 정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핀포인트 표시기호는 전만함. 무엇입니까? 이렇게 작을 정도로 작은 하자는 핀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핀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관찰하려면 제가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를 표면에 초점을 잡고 초점 조절기로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핀셋으로 표면을 초점을 잡고 나서 핀셋으로 약간 들었다 놨다 하면 다이아몬드의 이쪽 면과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동시에 다 관찰을 한다. 살짝 들었다 놨다. 또는 다이아몬드를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비트는 것이죠. 이쪽으로 비틀었을 때 보일 정도가 핀포인트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이거는 핀포인트. 그 다음에 크리스탈. 이 크리스탈은 표시기호가 적색으로 이렇게. 크리스탈은 반짝거립니다. 반짝거림. 반짝거림. 반짝거리지 않는 크리스탈도 있습니다. 핀포인트보다는 큰데 반짝거리지 않는다 해서 크리스탈이 아닌 거예요. 핀포인트보다 크면 무조건 크리스탈입니다. 자, 이 유색, 보석 내포물 중에서 무색 내포물과 동일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DXTL이라고 해서 다크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다크 크리스탈. 자, 이거는 표시기호는 적색으로 닫혀. 이거는 흑색 내포물이다. 유색, 보석 감별에서 내포물 검사에서 흑색 내포물과 동일한 모양이 다이아몬드 작도에서 나타나면 다크 크리스탈로 표시하십니다. DXTL로 표시하십니다. DXTL.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찰됩니다.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 깨어 작다. 네. 이 패드는 선적인 패드가 있고 금감 패드가 있어요. 표시기호는 적색으로 하죠. 그죠? 적색. 선적인 패드와 금감 패드. 선적인 패드는 말 그 자체로 하얗게 이렇게 깨져요.
금이 간 것은 위 표면에 하얀 건 아니고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천사 날개와 같은 아주 엷은 구름과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금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런 게 관찰될 때 여러분들은 패드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패드로 표시. 그 다음에 또 관찰되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표시는 이런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 핀포인트는 어떤 한계를 표시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클라우드는 뭔가 뿌연 느낌이 이 정도 안에 있다 했을 때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BG가 있습니다. BG. 클라우드. 비어드드 교들 해가지고 표시기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이 그들, 상부 그들 또는 하부 그들에 이렇게 아주 작게 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 수염 같은 게 아주 작게 이렇게 깨져.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다이아몬드는 원을 이렇게 가공을 할 때 다이아몬드와 서로 마찰을 통해서 원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마찰열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게 깨지는. 상부에 있으면 하부도 같이 걸쳐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의 금을 우리가 비지, 비어드드 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이 주로 내부 하자, 인클루전입니다. 주로 많이 관찰되는 하자입니다. 주로 많이 관찰되는 하자, 인클루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앞에 내용에 나왔던 외부 하자지만 내부 하자로 변하는 브루즈나 캐비티, 그 다음에 칩, 이런 것과 내부 하자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크리스탈, 다크 크리스탈, 핀포인트, 패드, 클라우드, 이 비지와 같은 것들을 크라운 면과 퍼벌리언 면에 작도를 하고 나서 투명도 등급이라는 것을 매겨야 됩니다. 자, 여기서 투명도 등급은 FL, IF, VVS1, VVS2, VS1, VS2, 그 다음에 SI1, SI2, I1, 2, 3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I1까지만 표시를 하고 제가 I2, I3는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기능사 시험에는 I2, I3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I1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FL은 내부 하자, 외부 하자,
블레미시와 인클루전이 전혀 없다. 크라운면과 퍼블리어면을 작도를 했더니 내부 하자와 외부 하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 등급을 FL이라고 등급을 정하면 될 것이고, IF는 외부 하자, 극미세한 외부 하자, 그죠? 작은 블레미시, 외부 하자도 예를 들어서 뭐 10, 캐비티 이 정도가 아니고 너트, 피트 정도, 니크 정도, 그죠? 피트나 너트나 니크 정도의 하자만 있고 인클루전은 없다. 내부 하자는 없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등급을 IF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VVS1은 예를 들어서 다른 책에는 책을 보시면 VVS는 어떨 때 VVS냐 핀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1개에서 3개 정도의 핀포인트가 보일 때거나 극미소한 크리스탈 1개 크리스탈 1개 또는 극미세한 클라우드 1개 정도. 단 상부에서 관찰 안 될 때 상부에서 관찰 불가한 극미세한 극미소한 클라우드 1개 정도 또는 극미소한 크리스탈 1개 또는 핀포인트 1개나 3개 정도 이런 것들이 다 3개가 다 뭉쳐서 VVS1이라는 것이 아니라 핀포인트로만 계산했을 때 1개에서 3개 또는 다른 건 다 없고 극미소한 크리스탈 1개 또는 다른 건 다 없고 극미소한 클라우드 1개 정도만 있을 때 VVS1으로 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초급에서는 요 2개 단어는 빼고 외우기도 힘드니까 빼고 핀포인트로 계산해서 1개에서 3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부 하자, 인클루전 하자를 핀포인트로 계산해서 1개에서 3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이 있어요. 크리스탈이 있는데 아주 작은 크리스탈이 있는데 이것이 핀포인트의 한 2개 정도 크기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어떤 내품으로 없고 이랬을 때 핀포인트로 계산했더니 한 2개 정도 해당되겠더라. 이것이 핀포인트로 하나에서 3개를 계산했을 때 VVS1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핀포인트만 계속 보시는데 다른 부분에 다른 작도를 했더니 크리스탈이 요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다크 크리스탈도 이만한 게 있고 한데도 핀포인트만 찾는 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크리스탈이 요만한 게 있다면 핀포인트로 계산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16개 이렇게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죠. 핀포인트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핀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VVS1은 하나에서 3개고 VVS2는 5개까지 VS1은 10개 VS2는 20개 SI1은 50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적색 볼펜이 들어간 하자는 다 계산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핀포인트로. 자, SI2가 문제인데 I1은 내부 하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하자를 싹 끌어모았더니 원의 3분의 1 정도 꽉 차겠다 했을 때 I1을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SI2는 50개보다는 많고 3분의 1 정도의 하자가 안 될 때 SI2를 주시면 됩니다. 자, 투명도 등급은 FL, IF, VS1, VS2, VS1, VS2, SI1, SI2, I1까지 있는데, 적색 볼펜으로 칠하는 작도에서 핀포인트로 계산을 했을 때 VS1은 1개에서 3개 정도까지, VS2는 5개, VS1은 10개, VS2는 20개, SI1은 50개, SI2는 50개보다는 많고 I1보다는 적을 때, I1은 적색 볼펜으로 칠해진 내부 하자, 인클루전을 다 이렇게 모아봤더니 3분의 1 정도 꽉 차겠다라고 생각할 때 I1을 등급을 매기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급은 기능사급에서는 IF하고 FL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I2, I3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VS1에서 I1까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명도 등급 작도할 때 유의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작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시 기호를 하셔야 되는데, 외부 하자와 내부 하자에 대한 표시 기호에 대한 설명과 그 표시 기호에 따라서 투명도 등급을 매기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은 다이아몬드 감정 중에서 투명도 등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